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의 끝자락, 그곳에 서 있는 남루한 차림의 한 사내가 있는데요. 이 사내는 바로 광마 이자하. 자하를 쫓는 이들은 바로 마교의 광명좌사 일당이었습니다. 자하가 마교에서 천옥이라는 것을 훔쳐 달아난 모양인데 절벽 아래로 버릴까? 라고 하니 꼼짝을 못하네요. 그렇게 절벽 끝에서 자신의 인생을 독백하는 자하인데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는 광명좌사의 모습. 자하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광명좌사를 노려보는데 이번에도 천옥을 인질로 자기 할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강호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게 미친 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광마라고 하며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어 보이는 일당들. 자하는 이어서 오랜 세월 무림에서 협을 위해 행한 게 덧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자신보다도 무림고적 사열이 높다며 또 건덕지를 잡습니다. 이번에도 천옥 인질이네요. 천옥 때문에 자하의 헛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사실 광명좌사는 아까부터 자하를 죽이고 싶어 했는데요. 그럼 광명좌사를 존중해 마지막 결전을 벌이겠다는 자하. 천옥은 거추장스럽다면서 절벽 아래로 버리겠다는데 광명좌사는 미안하다면서 대화로 풀어보자고 회유합니다. 그러자 분노하는 자하. 전라지망 덕에 피곤했나 보네요. 그러더니 결심한 듯 천옥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며 천옥을 입안에 털어넣고 꿀떡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광명좌사. 수하들에게 생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자하에게 덤벼들어가는 수하들의 모습. 하지만 광마라는 벼루를 괜히 얻은 게 아니죠. 순식간에 수하들을 처리해버리는 자하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수하들을 죽일 거냐며 자신에게 덤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하들을 뒤로 물리는 광명좌사. 자하는 덮쳐오는 그의 공격에 대비해 내공을 모으고 광명좌사는 손에 내공을 두른 채 자하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부딪힌 두 사람의 공력 싸움. 환한 빛과 함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이미 만신창이었던 자하는 내상을 입고 뒤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광마는 역시 광마. 광명좌사도 오른팔에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광명좌사는 뒤로 크게 날아가는 자하를 보게 되고 천옥을 이룰 수 없던 그는 절규하고 마는데요. 수하들에게 절벽 밑으로 내려가 시체라도 찾으라 명합니다. 그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며 생을 마감하는 광마의 마지막이죠. 한편 갑자기 어느 이상한 공간에서 눈을 뜬 자하. 웬 백의를 입은 노인이 말을 걸어오는데요. 그의 기세를 보아 자신보다 훨씬 고수라고 직감한 자하입니다. 그는 왜 천옥을 삼켰냐고 노려보며 묻는데요.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즉시 죽을 것이라 느낀 자하. 마교 교주를 주기 싫어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음에 드는 대답이라며 흡족해하는 노인.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환한 빗무리에 쌓이는 자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 객점. 이곳의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된 자하인데요. 이곳은 자신이 어렸을 때 지내던 객잔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자신이 과거로 회귀했다는 것을 눈치챈 자하. 자신이 20살이던 시절 과거로 돌아온 것이었죠. 순간 머릿속을 스치며 든 생각. 무공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죽을 때보다도 더 높은 경지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네요. 그렇게 방에서 나와 객잔을 살펴보는데 엉망인 객잔의 모습. 과거를 회상해보니 손님들은 자하에게 돈을 왜 모으냐 물었고 그저 말장난으로 주루의 최향이를 만나려고 모은다고 대답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악질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그때를 생각하며 씁쓸해하는 자하의 모습입니다. 한편 자신의 몸 상태를 둘러보려고 하는 자하인데 자신이 광마 시절 사용했던 금구소유공에 입문하는 모습.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내공이 쌓여있는 게 느껴지고 기연을 만난 자하는 그대로 내공을 일주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삼킨 천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아무튼 자신의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공 운용을 마치고 자신의 동네인 일양현을 둘러보려는 자하. 저잣거리로 슬슬 걸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자하를 알아본 남자들이 있었죠. 예전에 동네 사람들은 자신이 점소이라며 무시하곤 했는데요. 걷다 보니 자신의 기억 속 매화루 앞에 도착한 자하. 그 소문이 퍼지고 매화루 사람들에게 얻어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향이의 싸늘한 시선은 덤이었고요. 잘 되었다며 매화루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하인데 아까 쳐다보던 남자가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그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 말이 많네요. 그러더니 혼자 흥분해서 주먹을 날려오는데 어림도 없지 그냥 뒤로 잡아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매화루의 정문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자하. 정문의 무사는 자하를 보고는 당장 꺼지라고 하는데요. 농담을 늘어놓는 자하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공을 얻은 자하에게는 저작거리 사람들이나 다름없는 수준. 그렇게 왁자지껄한 주루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하. 손님 받으라며 큰 소리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때렸던 매화루의 남자들이 왜 찾아왔냐고 으름장을 내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는 자아를 또 때리려고 하는 남자들. 그때 관리인인 차성태가 그들을 막아서는데요. 자아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오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2층에 좋은 자리로 들어오게 된 자아. 자아의 앞에 맛있고 비싼 음식들이 깔리기 시작하고 일품두광주라며 술을 가지고 오기까지 하는데 자아는 여자에게 채향이를 찾아오라고 하는데요. 그때 자아가 있는 2층 방으로 쳐들어온 매화루 남자. 자아는 한 잔 줄 테니 앉으라고 하는데 남자는 이것만 마시고 얌전히 꺼지라고 협박을 합니다. 알바노를 시전하며 이름을 불러대는 자아. 결국 못 참고 손을 치켜드는 동곽의 모습입니다. 어림도 없지. 젓가락에 손등이 찍히고 말았네요. 그때 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는데 바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채향이었는데요. 자기가 여기 와서 돈이 더 붙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나 하고는 자지 않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네요. 자아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면서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그 말을 하기 위해 찾았다면서 나가라고 하죠. 질리지도 않는지 이번엔 또 3명이서 들이닥치는데 자아는 술만 좀 비우고 나가자고 하는데요. 남자들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시비를 걸고 다같이 하하하 웃으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냅다 술상을 남자들에게 날려버리는 자아. 그리고는 그대로 술상을 발로 차버리는데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못한 채 술상에 처박힌 모습입니다. 남자들이 알던 점소이 이자아는 온데간데 없었죠. 소란이 커지자 무사들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오는 차성태. 자신이 올려보는 남자들이 피떡이 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죽는다고 협박을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오는 자아.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성태가 먼저 공격을 하는데 손쉽게 피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술병을 주워들고는 그대로 성태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자아입니다. 지켜보는 매화루의 무사들은 어안이 벙벙해지고 정신을 차린 성태는 검을 뽑으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자아. 마저 뽑으면 죽는다며 눈빛으로 협박을 하고 이미 맞아본 성태는 둘 사이의 실력의 차이를 느껴버렸죠. 그렇게 뒤에 수하들을 전부 물리는 성태. 쓰러진 자신의 무사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술상을 새로 차리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이 알던 점소이의 모습이 아니자 물어보는 성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자아인데 성태는 상황을 수습하려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성태에게 난데없이 욕을 박는 자아입니다. 팔다리를 분질러 놔야겠다면서 술병을 또 집으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바닥에 넙죽 엎드려 비는 성태네요. 그때 문을 열고 이 장면을 보게 된 채향이. 성태는 채향이에게 한 소리 하면서 앉으라고 하는데 자아의 옆에 앉아 바들바들 떨며 숨쉬중을 들려고 합니다. 자아는 알 수 없는 개드립을 채향이에게 날려주며 술맛 떨어지니까 나가라고 해버립니다. 마음 약한 채향이는 울면서 나가버리네요. 자아는 자신이 부른 루주가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보는데 풍묘방의 사람들을 접대하느라 늦는다고 하는 성태. 자아는 자신이 문파를 만들 테니 전부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마치고는 털레털레 매화루를 나가는 자아네요. 이미 다른 자들이 당한 걸 본 무사들은 꼼짝 못하고 정문에서 두드려 맞은 무사는 1층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데 이번에도 싸대기를 얻어맞고 날아갑니다. 그렇게 매화루에 대한 복수를 끝마친 자아네요. 매화루에서의 일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자아. 흑묘방을 상대하려 무기를 구하러 가는데 동네의 대장간으로 향한 모습입니다. 대장간 사람들도 점소이인 자아를 무시하고 물건을 보여달라는 말에 물건을 준비는 시켜주는데 시골 동네여도 물건은 깔끔하니 괜찮은 상태네요. 전부 사겠다고 하자 90냥을 달라고 하는데 50냥을 줄 테니 빌려달라며 일을 보고 난 뒤 돌려준다는 자아. 날강도가 따로 없다면서 화를 내는 대장간 남자입니다. 그때 이들의 앞에 나타나는 대장간 방주 금철용. 자아를 알아보고는 개두국수 맛이 형편없다며 드립을 치고 흑묘방과 싸우려는 자아를 걱정해주기까지 하는데 자아는 문파를 세워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는 벙쪄있는 대장간 사람들. 자신이 세울 문파는 낮은 곳 맨 끝에서 이름을 따 하오문이라 이름 짓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장비들을 전부 주라고 말하는 철용입니다. 그렇게 대장간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자아. 소란스러움에 밖으로 나와봤더니 누군가가 있는데요. 바로 조씨 삼형제 중 둘째였던 조이결이었죠. 식탁에 단검을 꽂으면서 앉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역시나 자아에게는 삼류 쓰레기 수준의 무사였고 비우는 자아에게 먼저 손찌검을 하는 이결. 단검을 뽑으려 했지만 이미 그 단검은 자아가 뽑아놨고 그대로 이결의 손등을 찍어버리는 자아입니다. 그리고는 이결에게 살려줘야 하는 이유를 대보라고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대로 덤비는데요. 바로 손등을 꽂은 단검으로 이결을 베어버리는 자아.
순식간에 다시 손등으로 원위치 시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비아냥대는데요. 이결은 자신을 죽인다면 흑묘방에서 나설 거라고 으르렁대는데 그런 거 신경 쓸 우리의 자아가 아니었죠. 그렇게 이결을 죽이고 수아들에게 말을 거는 자아. 자신의 상관이 이렇게 쉽게 죽을 줄 몰랐나 봅니다. 자아는 복면을 벗어보라며 아는 얼굴을 찾겠다는데 전부 최근에 일양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자아는 이결을 묻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들 살려만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중 한 명은 자신을 걷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요. 국수를 잘 말아보겠다는 놈에게 네 인생이나 어떻게 하라며 돌려보내죠. 그렇게 다시 객잔 안으로 들어오는 자아인데 아내는 성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자신이 머리가 좋다면서 어필하고 쓸모가 있는 놈이라면서 은근 자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자아는 나머지 조간의 2명도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조일섬 이야기를 하는 성태에게 안주를 사오라고 하는 자아, 냅다 안주를 사오라는 자아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성태인데요. 돈 없다고 네 돈으로 사와 시전을 해버리네요. 그렇게 성태의 돈으로 사온 맛있는 안주들, 네 돈으로 사왔으니 많이 먹으라고 꼽주는 자아인데 슬금슬금 열이 받는 성태입니다. 아무튼간에 조삼평은 자신이 맡아 처리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기루 3곳을 장악하라는 자아인데 어려워도 하라면서 안하면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면서 반항을 하는 성태. 그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겠다고 말을 하는 자아에게 아직 은퇴는 이르다면서 너스레를 떠는 성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태의 옷으로 갈아입고 조일섬에게 향하는 자아인데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성태가 귀엽네요. 그렇게 조일섬이 있는 주루로 향한 자아. 정문을 지키는 무사에게 안에 조일섬이 있냐고 묻는데 정중하게 신분을 물어보는 무사인데요. 흑묘방에서 왔다며 냅다 싸대기를 후려버립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안으로 모시는 불쌍한 무사. 자아는 냅다 상석의 자리에 앉아버리는데요. 그때 무사에게 소식을 듣고 자리로 오는 조일섬. 나이도 어린 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데 자아에게 흑묘방에서 위치가 어찌 되냐고 물어봅니다. 자아는 자신은 흑묘방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객잔의 점소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조일섬. 자아는 조일섬의 아우도 자신이 죽였다고 말을 하는데 이성을 잃고 자아에게 덤벼들어가는 조일섬. 그대로 공력을 실은 손으로 맞받아치는 자아인데요. 자신이 내공에 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조일섬입니다. 자아는 그대로 조일섬을 덮쳐가는데요. 서로 내공을 가득 실어 공경을 감행합니다. 물론 당연히 조일섬이 뒤로 날아가 버렸네요. 그렇게 내상을 입고 피를 토하기 시작하는 조일섬인데요. 그대로 멱살을 잡고 조일섬을 들어올리는데 악독한 조일섬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던 자아이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조일섬의 수하들. 자아는 흑묘방에서 온 적 거짓말을 시전하고 본보기라며 섣불리 자신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렇게 걸어서 주류를 빠져나가는 자아입니다. 조일섬을 잡으러 간다면서 빠르게 돌아온 자아를 맞이하는 성태. 어떻게 됐냐는 말에 대충 둘러대고는 들어가는데 급한 일을 끝냈으니 자신의 경지를 더 높일 생각이었죠. 그렇게 내공신법을 운용하는 자아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저작거리에는 조일섬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는데요. 자아는 순식간에 내공증진을 이뤄낸 모습입니다. 덕분에 방안이 노폐물로 더러워지고 말았네요. 그때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성태의 목소리. 방에다 똥을 쌌냐며 꼽을 주기 시작하는데 급기야는 구역질을 하면서 성질을 긁어댑니다. 냄새난다며 씻고 오라고 칼을 들고 협박을 하네요. 그렇게 목욕탕에 씻으러 간 자아. 난데없이 채양이 목욕탕에 들어오는데요. 성태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자아는 창기가 아니라 얘기답게 구르라고 말을 하고 채양은 일전에는 죄송했다면서 사과를 하네요. 그리고는 그때는 왜 그렇게 막고 있었냐고 묻는데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아. 그런 말이 진짜 있냐고 묻는 채양. 방금 지원했다면서 피식 웃는 미친놈입니다. 그렇게 느긋하게 목욕을 즐기는 자아. 갑자기 성태가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벌컥 열어 제끼는데 불이 났다고 하는 성태에게 짜증을 내는 자아입니다. 문제는 그 불이 객잔에 났다는 것이었죠. 자아가 묵고 있던 객잔이 불에 활활 타고 있고 자아를 숨겨주는 사람은 죽이겠다며 소리를 치고 있는 남자. 그 뒤에서 한 소리 하며 나타나는 자아인데요. 자신이 알고 있던 점소이가 아님에 놀라는 남자입니다. 같이 온 흑이의 남자에게 일러 바치고 있는데 상대가 고작 점소이라며 알아서 처리해보라는 흑이남. 이건 변명이고 자아의 실력을 가늠해보려고 하는 것 같죠. 자아 역시 직접 나서라면서 도발을 하고 그렇게 흑이남이 보는 앞에서 생사결을 하게 된 두 사람. 칼을 뽑지 않는 자아에게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는 조삼평인데 자아는 검을 쓸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열받아서 바로 덤벼드는데 어림도 없이 옆구리를 쳐맞고 맙니다.
힘에서 보나 기술로 보나 상대가 안되는 싸움으로 보이네요. 자아는 순식간에 조삼평을 베어버렸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던 점소이가 맞는지 어리둥절해하고 흑인남 역시 자신이 공증을 서주겠다면서 가려고 하는데 빡쳐서 어딜 가냐고 흑인남을 부르는 자아. 흑선 보고 나발이고 죽여버리려고 하는데요. 살기를 느끼고는 냅다 도망가려고 하는 흑인남. 어림도 없게 자아에게 뒤를 달펴버리고 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내공을 사용해 자아를 공격하는 흑인남입니다. 자아는 내공 그대로 검으로 베어내는데 그대로 흑인남을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경악하는 동네 사람들이네요. 흑인남과 함께 온 무사들은 살려달라고 말하고 자아는 성태를 부르는데요. 불타서 없어진 자아 객잔을 복구시키라고 말합니다. 성태는 이왕 복구할 거 예전보다 더 좋게 만들자고 하네요. 자아는 건축에 뛰어난 사내가 있으면 알아주라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하우문의 진정한 시작이네요. 한편 매하루로 돌아온 자아. 방에서 혼자 내공증진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널찍한 공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들. 성태는 자아의 말을 따라 객잔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창한 어느 날 매하루로 흑묘방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성태. 대놓고 그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자아인데요. 방에서 기다리는 흑묘방 사람들에게 간 자아. 흑묘방 남자들은 자아의 태도에 어이없어하고 조건놈들을 죽인 게 맞냐고 물어보는 남자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는 자아입니다. 그런 자아를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이들은 자아에게 뇌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됐고 그냥 술이나 마시자는 말에 분노합니다. 그렇다고 자아에게 한바탕 하자고는 할 수 없고 자아는 손부인이 오기 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생사결을 벌이겠다고 하네요. 죽기는 싫었던 남자들은 자기들이 흑묘방에 말해놓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하호 웃으면서 깔끔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자아에게 뒤를 잡힐까 재빨리 도망가는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아는 성태에게 하우문의 총관 자리를 맡기는데 해임되면 사형이라는 말에 욕이 절로 나오는 성태네요. 한 객잔으로 향하는 자아. 그곳에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객잔형과 대장간 철용이 있었는데요. 조간해를 전부 처치한 소문을 들은 철용. 자아는 하우문을 만든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두가 속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밖에서 자아를 부르는 누군가. 흑의를 입은 한 사람이 자아를 불러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문주냐고 툴툴대면서 나가는 자아. 이 남자는 자아에게 무슨 볼일으로 온 걸까요? 자신은 흑선보의 위선우라며 소개하는데 전생에 알던 사람인 자아는 대머리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빡친 대머리는 검을 뽑고 달려드는데 진흙을 뿌리면서 맞대응하는 자아입니다. 그래도 이전의 삼류보다는 꽤나 좋은 실력인 대머리. 대머리의 짝꿍인 다른 남자도 합류하는데 환도쌍귀라는 명성의 주인공이 바로 이 두 명이었죠. 그렇게 합격을 준비하는 두 사람인데요. 누군가가 소리치는 말에 멈칫하는 두 사람. 대머리라고 외치면서 뒤통수 조심하라고 외치는 성태. 대머리라는 말에 발작하면서 덤비는데 바로 성태를 노려 검을 휘두르는 대머리입니다. 성태는 검을 맞고 뒤로 낮아빠지는데요.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자아가 일어나라고 하고 전략이었다고 변명하는 성태의 모습.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대머리가 부들대고 그걸 보고는 또 대머리 드립을 치는 성태입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서는 더 부들대네요. 그렇게 검을 빼들고 다시 싸우러 가는 대머리. 물론 자아가 쉽게 막아내는데요. 온몸에 내공을 끌어올리는 자아. 검기까지 발현시키면서 상대할 준비를 하고 환도쌍귀는 자아를 동시에 덮쳐가는데 어림도 없이 일격에 죽여버리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자아는 씻으러 간다 하고 뒤처리는 성태가 하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일을 마친 뒤 목욕 중인 자아. 확실히 전생보다도 더 빠르게 강해지고 있는 걸 느끼는데요. 그때 밖이 갑작스럽게 조용해지고 검을 들고 자아를 찾아온 두 사람. 이하루와 사하루의 지배인들이었는데요. 검을 들고는 냅다 자아에게 덤벼가는 이들. 왜 이렇게 불나방 같은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게 자아는 두 사람을 날려보내고 자신이 목욕 중이라는 걸 알고 덮친 이들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성태를 의심하는 자아인데요. 성태가 연루되어 있으면 죽이겠다고 마음먹고는 나가는데 길거리가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인데요. 골목 끝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성태의 모습이 보였죠. 성태는 자아를 보고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성태를 죽이려는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아에게 칼을 들이밉니다. 자아 역시 봐줄 리 없는 사람이었고 바로 주먹을 날리는데 다들 일격에다가 떨어져 죽고 맙니다. 구해주러 왔냐며 감동을 먹은 성태. 죽이러 온 것이라고 드립을 날리는 자아입니다. 자기를 왜 죽이냐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직도 자아에게 덤비는 애들이 웃기는 성태이네요. 그렇게 또 불나방들을 정리하는 자아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가고 맑고 화창한 어느 날, 성태는 여전히 객잔을 짓는 데 열중인데 건축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가고 더딘 건축 속도에 답답해하는 자아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자아와 성태에게 다가오는데요. 바로 건축 수장인 연자성이었죠. 금철용의 소개로 이번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 대뜸 자아에게 저녁에 인부들의 밥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쿨한 사장님인 자아는 그렇게 하라며 성태에게 말하네요. 평화로운 일양현의 거리, 자아의 앞을 막는 두 남자가 있었는데 흑의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아 흑묘방의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이들. 이자아 루주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냥 점소이라며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아입니다. 자신은 흑묘방의 사람이라며 말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데 금봉각주가 보자며 방으로 초대했다는 것. 도망간다면 그거대로 서로 좋다면서 도발을 하는데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면서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성태에게 얘기하자 놀라면서 말리는데 애들 다 끌어모으겠다며 전쟁 한번 하자고 하네요. 혼자 간다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쫄지 않고 혼자 갔다 오겠다는 자아. 성태는 자신이 아끼는 옷을 자아에게 주고 그 옷을 입고는 금봉각주에게로 향하는 자아입니다. 금봉각주가 기다리고 있는 산책. 그곳으로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는 자아. 금봉각주는 자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금봉각주의 부하는 자아를 그의 앞에 데려오고 자아에게 복종을 기대하는 금봉각주인데 대답도 없이 금봉각주의 앞에 털썩 앉아버리는 자아. 대뜸 그에게 선택하라고 입을 여는데요. 혼자 죽을 것인지 수하들까지 죽일 것인지 묻네요.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는 금봉각주. 자아는 바로 발차기를 박아버리는데요. 뒤로 휙 날아가는 금봉각주의 모습입니다. 발차기 한 방에 내상까지 입고는 휘청이는데요. 그래도 수장이라고 공격을 시도해보는데 봐주지 않고 옆구리를 강타해버리는 자아입니다. 검으로 금봉각주의 머리를 날려버리네요. 그리고는 수하들에게 일양현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금봉각주가 순식간에 썰리는 것을 보고는 잔뜩 쫄아있는 수하들. 재지도 않고 바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흑묘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묻고 이들도 전부 죽여버릴 것이라고 하는 자아. 활로를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남자입니다. 삼합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인데 눈치 빠르게 자아에게 붙어서 목숨을 건진 삼합이네요. 대신 남은 수하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하는 자아. 나머지는 한 번에 덤비라고 하는데요. 삼합이는 다른 수하들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모두가 자아의 앞에 꿇어앉게 되는데요. 흑묘방에게 척을 지는 묘책을 생각해내는 삼합이. 묘책을 들은 자아는 맘에 들어 하는데 그렇게 삼합이 외 나머지 수하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삼합이를 자신의 휘하로 들이기로 하죠. 금봉각주가 횡령한 돈들을 전부 매화로로 옮기고 삼합이와 수하들은 전부 일양현에서 살기로 하는데요. 돈이 어디서 났냐며 와서 말을 거는 성태. 무림새가와 같은 객잔을 짓는 데 쓸 금액이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그걸 핑계로 흑묘방이 몰려오는 걸 경계하는 성태인데 쳐들어온다면 흑묘방주를 패주겠다고 하는 자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먼 산을 보는 성태네요. 자아는 하오문의 수장들을 모으라고 하는데 이들은 바로 득스와 철용 그리고 자성이었죠. 그렇게 한 곳에 모인 하오문의 수장들. 자아는 하오문의 행동강령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오문주가 저질렀다고 하라는데 누군가가 찾는다면 그냥 위치를 알려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은 개두국수에 소질이 없어 강호의 뜻을 뒀다고 하는데 다들 개두국수가 맛없다는 거에 공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다들 강호에는 뜻이 없을지라도 자신은 하오문을 통해 약자들이 덜 죽게 만들고 싶다면서 상대는 누가 됐더라도 하오문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오문주로서의 첫 걸음을 떼는 자아네요. 미친 사내가 미치기 전에 평범했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사내는 다시 미치게 될 것인가? 강마 이자하, 점소희 시절로 회귀하다. 강마 회귀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7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